한적한 오후, 파란 눈의 외국인이 세종대왕을 모신 영릉을 찾았다. 낯선 이방인이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는 세종대왕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후베이 씨는 한글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독일인 학자. 한글의 매력에 빠져 벌써 30년째 우리말 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후베이 교수는 한글이 무한한 지혜와 우주의 원리를 품고 있는 문자라고 말한다. 그런 그에게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늘 존경의 대상이자 큰 스승이었다. 백성들의 닫힌 눈과 귀를 열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 세계 어느 문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창성과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문자. 위대한 천재이자 백성을 사랑했던 어진 임금이 탄생시킨 한글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펼쳐 보이고 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 한글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니체와 칼 마르크스를 배출한 200년 역사의 독일 본 대학. 최근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학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부쩍 늘었다. 알브레이트 후베 교수는 본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그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단연 인기다. 한국학만큼이나 후베 교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글. 30여 년 전 한글을 처음 접한 이후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한글에 매료돼 지금껏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후베 교수의 남다른 한글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다.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후베 교수의 연구실. 강의 준비와 연구를 위해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후베 교수의 최근 연구 주제는 모든 한글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컴퓨터 입력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는 그 가능성을 훈민정음 해리본에서 찾고 있는데 해리본에 기록된 표기법과 원리를 따르면 가능하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제 입장은 컴퓨터를 사람의 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데에 훈민정음 해리본에 대한 답이 다 나온다고 발견했습니다. 1446년 세종대왕이 발명한 문자 한글. 전 세계 문자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글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 우린 한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자음과 모음 그 자체로도 하나의 디자인 작품이 되는 한글. 6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지만 한글은 여전히 현대적이고 감각적이다. 그런데 서울외곽의 한적한 공원에 이런 조형물이 세워진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영비라고 불리는 이 비석 때문이다. 영비는 무덤의 훼손을 막기 위해 후손이 세운 일종의 경고문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한글 비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비석의 앞면과 뒷면엔 무덤의 주인과 일대기가, 오른쪽 측면엔 경계의 글이 한자로 새겨져 있다. 반면 왼쪽은 한글로 적고 있는데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다. 영비가 세워진 것은 중종 31년인 1536년. 이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아 백성들이 읽고 쓰고 소통하는 글이 됐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연산군 때는 연산군을 비판하는 글이 한글로 쓰여져서 요즘에 대자보식으로 붙었대요. 그러니까 이 연산군이 그 한글로 된 모든 문서를 불태워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세종은 글을 쓰거나 읽지 못했던, 그래서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한 조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문자를 선물했다. 하지만 한글은 조선시대 내내 공식 언어인 한자에 눌려 그 빛을 발휘할 수 없었다. 한글의 우수성을 먼저 발견한 것은 오히려 외국인 선교사들이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존 로스. 로스는 조선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평소 쓰는 말로 성서가 번역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였던 그는 중국 만주에 파송돼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조선이란 나라를 처음 알게 됐다. 중국과 조선을 오가는 상인들에게 한국어를 배운 로스는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경의 한글 번역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1882년 한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복음서가 출판됐다. 순 한글로 번역된 성서는 당시 뚜렷한 문법 체계가 없던 한글의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체 등에 있어 새로운 기준이 됐다. 루스는 한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법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특별히 이제 코리안 프라이머라고 하는 한국어 문법책을 쓰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본격적인 의미에서는 최초의 한국어 문법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식의 문법적인 용어를 빌려서 한국어를 분석하고 대명사에는 너, 자네 뭐 이런 그 대명사들이 있고 하는 식으로 아주 분석을 했습니다. 한 20여 쪽밖에 안 되는 짧은 문법서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분석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본격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책이었고 사실은 문법 자체를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침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한글은 1900년 전후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글로 쓰여지기 시작했고 일제강점기 아래서 또다시 순환을 겪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그 빛나는 창제정신과 과학적 우수성을 유지해온 한글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우린 한글을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 (1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한 후배 교수. 특별한 강연이 있어 서울의 한 대학을 찾았다. 이번 강연은 한국 문화와 언어의 조예가 깊은 후배 교수의 방한 소식을 들은 대학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후배 교수는 한국학 연구자이자 번역 작가다. 황순원의 작품 소나기를 번역해 독일 사회의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기도 했다. 그 공로가 인정돼 한국과 독일 문화 교류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미륵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그의 한국과 한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은 한국 사람도 놀랄 정도다. 저는 전공이 독일 문학이다 보니까 선생님 연구 영역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 한국 지역학, 그래서 문화, 문학 또 언어 두루두루 굉장히 해박하세요. 그러셔서 번역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모두 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안 보면 이분이 한국 분이신가 이럴 정도로 놀라고요. 제가 외국 문학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그 뒤에 숨어 있는지 그래서 늘 존경해 왔습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한국과 우리말 글을 연구하고 있는 후배 교수.
그가 이토록 긴 시간의 연구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참 내가 세운상가 너무 자주 갔는데 20여 년 전 후배 교수는 하루가 멀다고 세운상가를 드나들었다. 그 문제를 몇 주 동안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한글의 컴퓨터 입출력 장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다. 그것이었기 때문에 교수님 참 오래간만에 오셨죠? 참 오래간만인데요. 특히 여기 우리나라에 처음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컴퓨터에서 한글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은 풀기 어려운 숙제였다.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로만 근데 좋아요. 근데요, 세운상가를 자주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부터 그 한글하고 컴퓨터 제대로 된 관계 아니었어요. 그런 거 보고 느끼고 그럼 뭘 좀 다르게 해야 한다는 그때부터 생겼죠. 그런 욕망. 그러나 또 30년 30년 아닌데요. 20년 전부터 여기 왔다 갔다 왕래했는데요. 그럼 지금 여기 내 친구들 다 있었어요. 그럼 지금 다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섭섭하네요. 그렇지, 다 없어졌지. 후배 교수는 그 숙제의 해답을 찾고 싶은 마음에 당시 한글 카드를 개발하기 위해 세운상가를 찾았던 많은 젊은 공학도들과 만났다. 없어요. 아쉽죠. 그럼 지금 연락처 있으세요? 제가 같이 있어요? 놀랍게도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아직도 이곳에 친구가 남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배 교수. 반가운 마음에 걸음이 빨라진다. 전화번호 그럼 바뀌었죠? 바꿨어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컴퓨터에 관한 열정으로 똘똘 뭉쳐있던 옛 친구와의 만남. 뜻하지 않은 반가운 만남에 후배 교수는 흥분을 감추기 어렵다. 바꿨나 봐요. 그래서 한글과 공학의 관계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던 후배 교수와 젊은 연구자들. 잘 지내셨어요? 잘 귀찮아도 지냈어요. 생각 많이 했어요. 놀랐어요. 다시 내가 이 친구 지금 없어진 줄 알았죠. 또 정말 아까 선생님 물어보라고 아는 사람 물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시키셨으면 내가 안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 친구도 야 한글로 아느냐? 기로시 알지. 그럼 따라오라고. 그래서 너무 내가 나 봤다고 기억난다고. 야 나는 정말로 많이 놀랬죠. 진짜 못 뵈는 줄 알았어요. 그 연세가 또 있으시니까 이제는 이제 한국에 나오시는 게 힘드시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문 앞에서 나타나시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는 어떤 운명 같은 거구나 그래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반갑고 그 단 순간이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교수님하고의 있었던 게 한 번에 그냥 싹 머릿속에 나오더라고요. 20여 년이 흐른 지금 이곳 세운상가엔 한글을 완벽하게 구현하고자 애쓰던 연구자도 엔지니어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열정과 패기만으로 풀리지 않은 숙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도전했던 연구자들. 그들의 노력이 지금의 발전된 한글을 만든 초석이 됐다. 잘 지내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언제 빠른- 오세요? 아마 내년 1월에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과들은 한글 연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다. 한글과 컴퓨터를 주제로 쓴 이 논문은 후배 교수의 오랜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훈민정음은 음양오행과 성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자로 그 어떤 문자보다 컴퓨터 공학에 잘 어울린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 처리와 음성 인식 기술, 복잡한 언어를 기록하는 데에도 탁월한 문자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한글의 이런 체계성, 과학성은 그 어떤 문자에도 없는 특징이라고 말한다. 서양 음절학보다 몇백 년 전 이런 음절에 대한 연구를 다 해서 문자를 만든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 좋은 그 장점은 음절자로 그 다발을 만드는 장점은 그 가독성이 그 한글이라는 문자의 다른 문자보다 훨씬 큽니다. 그에 대한 조사도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도 이 의문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그 한글 문자를 개발하는 것도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창제자와 제자 원리가 기록된 유일한 문자 한글. 세종은 누구라도 쉽고 편리하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고자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에는 글자를 만든 원리가 자세히 적혀 있는데 모음은 천지인을 기본으로 만들어졌다.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로 모음 11자가 탄생한 것이다. 반면 기본 자음 5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전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과학적인 시도였다. 특히도 이제 구강 구조를 그냥 그려서 구강 구조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구강 구조에 담겨져 있는 자연한 이치, 다시 말해서 음양과 오행 이치를 따다가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사람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발성이 돼서 나오냐면 목구멍으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목구멍은 둥글고 가장 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표적인 소리를 뭘로 두느냐면은 닷소리죠. 자음이죠. 자음의 소리 대표적인 소리를 이응으로 둬요. 기본 자음 외에 나머지 글자는 발성 위치에 따라 어금니 쪽에서 나는 아음, 혀에서 나는 설음, 입술 소리인 순음, 그리고 앞니의 치음과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는 후음, 타서듬을 정한 다음 기본 자음의 가획의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모양을 부여해 17개 자음을 만들었다. 그리고 17개 자음과 11개의 모음은 단순한 조합이 아닌 음양오행설에 근거해 조화롭고 아름답게 어울린다. 한글이 가진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후배 교수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한글이 소리문자란 점이다. 세종은 사람의 말소리를 분석해 그 원리를 찾아냈고 글자로 형상화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의 서문에도 나와 있듯이 한글은 사람이 발음기관을 통해 내는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다. 문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들어가면 그 모아 쓰는 규칙이 다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에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규칙인데요. 그 구체적으로 첫소리 글자 3개, 가운데 소리 글자 3개, 또 끝 소리 글자 3개, 최고로 9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 그렇다면 후배 교수가 한글 해례본에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해례본에 기록된 조합 원칙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글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법에 따라 겨우 12,172개의 음절자.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글자는 총 11,172개. 하지만 해례본의 원칙에 따르면 표현하지 못하는 글자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먼저 정의 끝에는
거의 400억 다발 닭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초성, 이자, 삼자, 합용, 변서. 중성 마찬가지입니다. 중성, 이자, 삼자, 합용. 종성 똑같은 얘기입니다. 최고로 3개의 자음자를 초성으로 합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성하고 종성은 같은 얘기입니다. 훈민정음 회례본 합자해에 따르면 초성의 3개의 자음, 중성의 3개의 모음, 그리고 종성의 3개의 자음이 연속해서 올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후배 교수에 따르면 이 원칙을 현대 한글에 적용할 경우 세계 모든 소리와 언어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음성인식 기술 개발에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교수님. 하지만 그의 주장이 실현되려면 먼저 새로운 입력 장치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카드가 있는데요. 후배 교수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컴퓨터에 사용되었을 때는 무슨 텔레비디오 한글 음절자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기억나는데요. 이 아래아 한글 개발한 서울대학교 학생들 그 중에 유명해진 이찬진 씨도 그 서울대학교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세운상가에서 앉아서 그 자판 배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억도 납니다. 신훈민정음 책이 있는데요. 한글 창제의 원리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입력 장치와 프로그램의 개발. 후배 교수의 도전은 우리 말, 글, 그리고 컴퓨터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실험이 될 것이다. 귀한 책인데요. 컴퓨터는 아주 정확한 기계예요. 우리는 컴퓨터가 에러나고 그러면 인간으로 시점에서 보면 에이 컴퓨터가 너무 에러나 이러지만 컴퓨터 자신이 볼 때는 그 에러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법적으로 걔네들은 대화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룰에 의해서 에러가 나는 것도 정확하게 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거를 번역을 하면서 통역을 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원래대로 실행이 안 될 뿐이지 표현만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서로 에러 날 일이 없죠. 근데 한글은 지금의 한글로 그 표현을 한다면 에러가 납니다.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체계를 갖고 입력 코드를 맞춘다면 100% 일치합니다. 이진법하고 한글이. 그러면 오해도 없어지고 정확하게 일치되니까 컴퓨터가 부하도 안 걸리고 속도도 빨리 전달되고 굉장히 실행이 빨리 되니까 어떤 컴퓨터에 에러가 없어지는 거예요. Menschen, ausgewählte, sage ich mal, die sich selber dazu bestimmen. 후배 교수는 한국에 오면 늘 산에 오른다. Und eigentlich ist es ja auch so. Eigentlich ist es ja auch so. 오가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엉켰던 생각의 실타리가 풀리는 느낌이다. Von den Berggassen, 소박하지만 은근한 매력으로 다가와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움. 산은 후배 교수에게 늘 이런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한다. 이뻐요. 작지만 예쁘네요. 한번 안으로 들어다 볼까요? 네, 좋죠. 한번. 후배 교수가 30여 년 가까이 한글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한글 속에서 발견한 한국적인 아름다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Nach Korea, nach Deutschland nehmen und da aufstellen. Ich will ins Wohnzimmer stellen. Ja, Wohnzimmer. Und dann vielleicht 어떻게 다 잘 배웠어요? 네, 그래서 항상 다 보면은 보통 한국 집들 많으면서 경치하고 잘 어울리면서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좋아서 멀리서 봤을 때 한글은 그저 하나의 문자였다. 하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자
그 안에 담긴 놀라운 과학과 깊은 철학의 세계가 잡혔다. 그런데 한글을 사랑하게 되자 한글 속엔 우주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토록 놀라운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남다른 애정을 느낀다. 한국 사람 처음 만났을 때는 야, 참 친절하다, 참 편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이 직선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나라보다 훨씬 더 마음이 열고 자연스럽게 행동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그런 하나 느낌, 말보다 느낌이죠. 후배 교수 외에도 한글과 컴퓨터의 접목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한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모임이 있다. 바로 한글공학연구소다. 설립 1주년을 맞은 한글공학연구소는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디지털 시대에 한글의 새로운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소개를 했습니다만 모아쓰기가 연구에 참여했던 많은 공학자들은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 만들어진 준비된 문자라고 말한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런데 이미 우리는 600년 전에 기계가 아닌 2차 대전 때 이제 암호를 그 전까지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글자를 만드는 조합형 글자인 한글은 스마트폰 같은 초소형 IT 기기에 더없이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 입력 속도 면에서도 영어나 중국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다. 또 한글은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만 가지고 있어 음성 인식률이 높다. 이 말은 곧 사람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이나 음성 인식 기술 개발에 유리한 문자란 것이다. 민정음 창제 원리는 두 가지 원리예요. 음성 과학적으로 발음 조음 기관을 형상화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합을 하니까 거의 무한대의 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조합형 문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현대의 컴퓨터의 원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600년 전에 이미 컴퓨터는 없었지만 컴퓨터 원리로 정음을 창제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는 인류 최초의 정보공학자다. 저는 음성과학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단말기도 소개됐다. 네, 일단은 장애인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십니다. 한글공학연구소가 개발한 이 단말기는 일반 스마트폰과 달리 한글 기반 자판이 탑재되어 있다. 자판 수도 획기적으로 줄여 시각장애인들도 아무런 불편 없이 문자나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한글에 대한 감을 조금이나마 모음은 완벽하게 익혔고 자음은 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서도 그 모음이나 이렇게 한글 구성에 대해서 좀 직관성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앞으로 이런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컴퓨터가 나온다거나 핸드폰 자판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나온다면 저희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하게 그 한글 입력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더불어 우리나라 그린 한글 모양과 이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기존 방식보다 더 그 효과적인 교육 목적이라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서 50년 만에 IT 강국으로 떠오른 대한민국. 한글 공학자들은 그 저력을 한글에서 찾고 있다. 그 아주 이제 각
한글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궁합이 잘 맞는다. 기본 글자에서 다른 글자를 파생시키고 자음과 모음을 합해 글자를 만들며 글자에서 낱말을 만들어내는 한글. 지금 우주선을 뭐 달나라에도 보내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그 구성 원리가 컴퓨터의 계산 원리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아니지만 이런 그 모양 있는 또 우리 한글은 대한민국을 음성인식 기술의 선두주자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디지털 신호라고 말한다. 입력할 수 있는 그 모바일 기기 그걸 말하면 그게 한글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는 소리 문자다. 한글공학연구소에서는 이런 한글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음성인식 기술도 개발 중이다. 엄마를 마마라고 그러면 이거 중국 사람들이 뭐뭐 이거 타입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마라고 한글로 쳐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가 원하면은 뭐뭐로 이 글자로 나오고 또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영어로 쳐달라 그러면 영어로 막으라고 뜨고 네. 또 뭐 일본말로도 또 다 뜰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게 구조가 되면은. 네.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머릿속에서 한글을 연상만 시키면 그거를 입력할 때 그 순서대로 그냥 입력하면 바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자판보다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관상 궁극적으로는 중국에서 지금 로마 알파벳 쓰는 거, 로마자 쓰는 것보다 훨씬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게 검증이 된다면 이 방법으로 거꾸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입력을 해서 발음기 역할을 하고 나중에는 중국 사람들이 다 한글을 알고 다 이용하고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게 어떤 그 연구도 서로 교환이 돼야지 더 잘 되고 정보 교환도 되는데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글 공학에 좀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명품 한글. 이런 것처럼 한글이 세계화의 날개를 달고 힘찬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로마자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 그게 변모해 온 것이거든요. 물론 음소음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힘든 점이 뭐냐면 표기하고 발음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은 같은 음소문자인데 창제자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그대로 발음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음운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약간 변형되긴 하지만 우리 소리는 그 음가를 제대로 표현한 어떤 글자다. 그러니까 한글 자체가 바로 소리를 그대로 표현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로마자보다 훨씬 더 좋고 요즘 뭐 찌아찌아족 얘기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글자가 없는 민족한테 글자를 준다는 것도 이 한글이 바로 그 소리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이 가능하지 않았던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어의 로마자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간단한 조합으로 글자를 만들어내는 한글은 문자 입력에 있어서도 로마자로 친 후 변환을 거쳐야 하는 중국어나 일본어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유니코드 체계 안에서 한글은 조합형 글자가 갖는 장점을 완벽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니코드 체계 안에는 11,172개의 한글이 연속된 공간에 가나다라 순으로 등록돼 있다. 한글과 함께 일본어, 중국어, 영어도 함께 등록돼 있다. 그런데 유니코드 체계는 문자를 입력하면 등록된 11,172개의 글자 가운데 해당 글자를 불러오는 방식이다. 한글 공학자들 가운데는 이 방식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한글 기반 조합형 입력기다. 자음과 모음을 숫자에 대응시켜 자모의 조합으로 글자를 구현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며 어떤 글자라도 쓸 수가 있다. 자음이 0부터 9까지, 모음이 0부터 9까지 해서 딱 그 소리를 완전히 숫자로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기억은 우리가 1이라고 그러면은 키읔은 기억하고 히읗이 합쳐가지고인데 히읗은 9거든요. 이렇게 쭉 써다 보면 그러면 19 하면 키읔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뭐 다른 나라 언어에서 크보다도 더 히읗 발음이 더 강한 게 있다 쳐봐요. 그러면 뭐 이렇게 간다고 하면 1999가 199가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완전히 디지타이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글의 과학성이 아주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흔히들 말하는 자동 번역기. 예를 들면 우리는 뭐 한국어로 얘기하면 컴퓨터가 가운데서 그걸 번역해주고 또 말로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에게 영어로 얘기해주고 또 미국 사람은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그 말을 또 번역해서 한국어로 지원해주는 시스템. 이게 이제 자동 번역 시스템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 궁극적으로 간다 보면 결국 이제 기계하고 인간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날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디지털 시대에 아마 다른 언어보다 한글이 훨씬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죠. 우리나라 음성인식 기술 개발의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끌 한글이 가진 힘 때문이다. 만약 인터넷 검색창에 오타가 있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론 답을 얻지 못하거나 원치 않은 다른 많은 정보들만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맞춤법 자동 교정 시스템. 맞춤법 자동 교정 시스템은 글자 하나에 한 소리만 갖는 우리말의 특징을 이용한 것으로 오타가 있어도 입력 글자와 발음이 일치하는 글자를 찾아 모니터에 띄워준다.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떠한 단어를 입력을 했을 때 그 단어만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IT가 한글을 만나면서 한국의 IT 산업은 가속도가 붙었다. 휴대전화 강국 대한민국. 한국은 문자 사용량이 통화량을 앞지는 문자의 천국이다. 그리고 그 속엔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한글이 있었다. 한국의 휴대전화는 제조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글 자체가 가진 체계성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입력 속도를 자랑한다. 하지만 영어는 때에 따라 같은 키를 3번 누르거나 스페이스를 눌러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 최근 등장한 스마트폰은 자판이 너무 작은 단점이 있다. 아일랜드에서 온 여행자 폴. 한국 여행이 처음인 그는 우리 문화가 그저 신기한 모양이다. 최신 스마트폰을 이용해 서울의 풍경을 담아내느라 여념이 없는데 조금 전과 다르게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는 폴. 문자를 보내는 일이 쉽지가 않은 모양이다. For me, the most difficult thing is to make it grammatically correct. So, for example, at the start of a sentence, that the letter is a capital letter, not a small letter. So, just technical. 속도를 중시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빠른 입력, 그리고 입력과 동시에 뜻이 전달되는 한글은 매우 경쟁력 있는 도구다.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 한국어 바람이 불고 있다. 살아가는 좀 배운 사랑 세상 살아가는 한류 열풍과 함께 유학이나 현지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우리 말 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But after I know about the Korean alphabet, easy than another language like Thai, like Chinese, or like Cambodian, like Vietnam. So Korean is more easy than another language. 7 hours. 7 hours. 7 hours. Yeah, 7 hours. 7 hours. Because I have witnesses is my teacher. She have to teach me just only 7 hours. I can read and write.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글자를 만들어내는 한글은 기본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 강등, 뚱, 강등, 깎기, 깎기, 그리고 또 하나, 한글은 어떤 나라의 언어라도 소리 나는 대로 옮겨 적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외국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 대학의 어학당. 김홍도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우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방식으로 쓰고 읽으면 어떤 발음이라도 가능하다는 후배 교수와 한글 공학자들의 주장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다.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 학생들이 읽을 내용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기본적인 원칙을 따랐다. 어떻게 읽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대체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독일어와 영어와 중국어를 이렇게 한국어로 썼어요. 이게 뭐 특별히 잘해야 되고. 실험에 앞서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와 함께 당시의 표기법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것은 일단은 시옷으로 표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의 발음으로 표기한다면은 이제 그냥 스프링 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 이것을 세 음절로 여기게 되죠. 원래는 한 음절인데 영어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표기법보다는 새로운 표기법으로 학자들이 이것은 컴퓨터 입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최대 초성, 중성, 종성을 잘 알겠죠? 자, 이런 영어가 있는 하지 않는데 세종대왕이 하자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다르게 읽으니까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해서 그리고 실제로 종이에 적힌 글자를 읽게 했다. 먼저 미국 유학생에겐 중국어를 읽게 했다. 읽는 사람도 듣는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진짜 오케이. 자, 그러면 알아들 수 없어요. 이어서 중국 유학생에겐 영어를 읽어보게 했다. Still cool. 아우 비 포와 비포 이러 같기도 하고 영어 하고 알아들 수 없다. 그렇다면 중국어를 읽게 한 독일 유학생은 성공할 수 있을까? 역시 제대로 발음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교육 시간이 너무 짧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더 자세한 설명 시간을 갖기로 했다. 설명을 듣고 다시 시도해 보는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분명 조금의 변화가 느껴졌다. 이때 중국인 학생이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다. There in the still cool out before rested for a brief space. The moon had long gone down. 역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발음엔 분명 한계가 있었다. Above them. 한글의 특성이 자음하고 모음이 만나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어가 있다면 지금 생소해서 그렇지 이걸 교육을 한다면 이거 읽는 방법이나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이런 글자는 사실은 없거든요. 자음하고 모음이 만나는 거지 자음하고 자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글자가 아직은 없어서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읽거나 이렇게 읽어야 하고 교육을 시켜준다면 이런 글자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은 생소하다는 거죠. 이게 필요해서 이걸 교육을 한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자, 102쪽. 어제 다 배웠으니까 이거 학생들 돌아가면서
실험은 성공도 그렇다고 완전한 실패도 아닌 상태로 끝났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 한글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새로운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다. 가치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쉽게 빼놓을 수가 없는, 우리 세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한국 국민의 미래하고 관련된 것이지만, 근데 그 한글 문자를, 그 좋은 성격을 다시 다 살리면 끝까지 세상이 도는 동안에 다, 아니면 인간이 있는 동안에 다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자보다. 정보화 시대, 한글이 진화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리, 풍부한 소리 글자로서의 특성, 속도가 경쟁력인 정보화 사회에서 한글은 최고의 디지털 문자가 되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IT 세상에서 우리 국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제 세계는 뛰어난 소리 글자 한글을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 보이며 세계의 언어로 비상하고 있는 우리의 말글. 한글은 IT 시대에 변화하는 세계와 발맞추기 위해 더욱 발전시켜야 할 우리의 자산이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 이미 600여 년 전에 준비된 문자. 한글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할 때다.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